자, 이번에는 보험의 기본 원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기본 원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위험 분담의 원칙이고요.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보험료를 객출하고 이 보험료를 통해서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거 보험의 정의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의 정의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객출, 나눠서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객출이라는 말이 나오면 위험을 분담한다는 원칙이구나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수, 여기서 수는요, 산수, 수학할 때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뭐냐면 동일한 사고를 계속 관찰할 경우에 통계가 나오더라, 어떤 확률이 나오더라 라는 게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험은 참 많지만요, 통계적으로 어떤 확률이 추출되지 않으면 보험화가 불가능합니다.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확률이나 통계가 나와야지 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지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지, 장사할 때 수지 맞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버는 돈, 나가는 돈, 이게 맞아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 총액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이건 이제 보험회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수지가 맞아야 된다. 이게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내가 보험료 냈으니까 너네 보험회사 돈 주는 거 부족하면 안 돼? 라는 입장도 있겠죠? 그걸 저희가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았다면 실제로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드리는데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 이게 바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입니다.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을요, 다른 말로 렉시스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에서만 특별히 추가된 원칙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본 네 가지 원칙은요,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사든 보험사라면 누구나 적용하는 원칙이고요. 지금 나오는 세 가지 원칙은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득금지 원칙은요,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원칙인데요. 여기서 이득은 어떤 거냐면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제 손해본 건 100만 원인데 여기저기서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자꾸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특히 손해보험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 건물이 1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화재보험을 10억이라고 가입했는데 불이 났을 때 10억을 드린다고 하면 그저 너도 나도 다 10억이라고 가입을 하겠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내가 사망하면 1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내가 능력이 된다면 가입하면 돼요. 근데 어떤 내 가치에 대해서 얼마니까 덜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의 고유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생명보험 고유의 원칙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이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배울 텐데요. 이 제도들 만약에 초과로 가입했다든지 중복으로 가입했다든지 이랬을 때 더 많이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도입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 보험자 대위는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가치만큼, 준 돈만큼 보험회사가 그 권한을 가져가는 것을 보험자 대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다 이득금지 원칙에 의거해서 도입된 제도들이고요. 임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이득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의 실손의료비 담보에 대해서는 이득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득금지 원칙 때문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손보상의 원칙과 비례보상의 원칙입니다. 이득금지 원칙에 의거해서 실제 손해보험만큼만 물어드리고요. 여러 군데 가입하셨다고 하면 여러 군데에서 자기네들의 비율만큼 보상을 나눠서 해주는 게 바로 비례보상입니다. 그래서 실손보상의 원칙은요, 실제 손해보험만큼 보상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비례보상의 원칙은 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한다는 원칙,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 자, 보험가액이 1억인 건물을요,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요. 5천만 원의 화재 손해 발생 시 보상받는 원칙과 관련 깊은 것들을 골라라 라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자, 1억에 화재보험 가입하고 1억짜리 그리고 5천만 원의 손해가 갔대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얼마를 물어줄까요? 이득금지 원칙에 의거해서 5천만 원 물어줄 겁니다. 만약에 그 여러 회사에 만약 중복으로 가입했다면 비례보상 해주겠죠. 그리고 5천만 원 가입하는 건 뭘까요? 실제 손해보험만큼만 보상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 있는 원칙은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비례보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의 분류입니다. 자, 우리 위험 알아봤고요. 보험이 뭔지 알아봤고, 이제 보험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의 분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법률상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거든요. 우리 보험을 둘러싸고 있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법과 보험업법입니다. 상법을 다른 말로는 보험계약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보험은 상행위입니다. 상거래예요. 그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상법상 보험을 보는 기준과 보험업법, 이거는 허가를 받는 기준입니다. 보험업법에서 법으로 허가되는 기준에 따른 것이 바로 보험업법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둘러싸고 있는 법률은 두 가지다. 상법과 보험업법. 그래서 상법과 보험업법에서 보는 보험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시험지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를 골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디테일하게 뭐 상법의 기준이나 보험업법의 기준을 모르시더라도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것들이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네, 손해보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 헷갈려 하시는 거, 보증보험, 예, 손해보험입니다. 그리고 재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보험은 뭐냐면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하고 놓고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재보험사가 있어요. 그래서 재보험사에다가 또 한 번 보험을 드는 걸 저희가 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보증보험, 재보험은 모두 손해보험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을 납입 주체에 따라 분류했을 때의 분류인데요. 첫 번째 가계보험, 두 번째는 기업보험, 이렇게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을 누가 내냐는 거죠. 개인이 내느냐, 기업이 내느냐. 그래서 개인이 내는 경우에는 가계보험이라고 하고요. 기업, 회사, 법인체 이런 데서 내는 것은 우리가 기업보험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영 주체에 따른 분류예요. 경영 주체에 따른 분류는요, 최근에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경영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은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공영보험은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 민영보험은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영보험에는 어떤 보험들이 있느냐?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역보험, 두 번째는 건강보험, 세 번째는 산재보험입니다. 여러분, 산재보험, 건강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이고요. 거기에다 무역보험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용보험의 종류에 딱 세 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나오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세 가지니까 다른 거 하나만 이렇게 딱 넣어두면은 문제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중 공용보험이 아닌 것은 1번 무역보험, 2번 건강보험, 3번 산재보험, 그리고 4번 상해보험 이렇게 넣어둬요. 그러면 정답은 4번 상해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상해보험은 민간보험에서 파는 민영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보험을 뺀 나머지는 다 뭐가 될까요? 예, 민영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 분담에 따라서, 위험 분담의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요, 원보험과 재보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보험은요, 처음 고객에게 보험을 직접 인수한 보험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재보험은 뭘까요? 그 원보험사도요,
부담이 되면 또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위험 부담이 클 경우에 일부를 다른 재보험사에게 다시 가입하는, 전가시키는 보험을 우리는 재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입 대상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면요. 가입 대상에 따른 분류는 물건에 관련된 재물보험, 사람에 관련된 인신보험,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는 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그 다음에 이익에 관한 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이익에 관련된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화재가 났어요. 그럼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쉬는 기간 동안,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 나는 영업을 못 하니까 손실이 발생하죠. 이런 것도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을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 그것을 저희가 기업 휴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익에 관련된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뉩니다. 의무보험은 강제로 꼭 가입해야 돼요. 안 내면 과태료가 나오는 보험들이고요. 임의보험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보험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인데요.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는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기간보험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고요. 보장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기간을 정해두고 가입을 하면요. 서울에서 사고가 나든 부산에서 사고가 나든 대전에서 사고가 나든 보상을 다 해드립니다. 그 기간 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게 기간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구간보험이 있어요. 구간은 뭐냐면 지역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한정짓는 보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간보험을 보셨을 거예요. 구간보험 흔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종류도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딱 4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오는 동안에 일어나는 사고를 보상해 주세요. 서울에서 강원도 갔다 오는 기간 동안만 보상해 주세요. 이게 바로 구간보험인데요. 운송보험, 적하보험, 낚시보험, 스키보험 이렇게 딱 4가지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도 요 4가지입니다. 그래서 낚시, 스키는요 좀 외우기가 쉬워요. 우리 세제 중에 그죠? 락스라는 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씩 따면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간보험, 락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운송보험과 적하보험도 구간보험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기간과 구간이 섞여 있는 혼합된 특징을 갖고 있는 혼합보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여행자 보험이에요. 여러분 여행 갈 때 뭐 정하세요? 몇 박 며칠 갈지 어디 갈지 정하시죠. 그게 바로 이 혼합보험의 특징을 바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몇 박 며칠 갈 건지 그건 기간이고요. 어디 다녀올 건지는 구간의 특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은 기간과 구간이 혼합된 혼합보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그거 말고도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이 혼합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로는 단기보험이 있어요. 여러분 보험에서 단기보험이라고 하면 1년 이하의 보험을 단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장기보험이 있어요. 장기보험은 최소 3년이 넘어가야 저희가 이제 장기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험 가입 금액에 따른 분류인데요.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뒤쪽에서 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입 금액에 따른 분류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해보험의 기초이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